곡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k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 접하는 거는 y는 x에 접하는 거죠. 어디서 접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t라고 놓을게요. t라고 놓으면 k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t 승과 t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을 해서 t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한 2kt 더하기 너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kt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t까지 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연립 자체는 보통은 서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나눠서 해결하는 이유가 미분을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t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식이 정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얘로 나눠줍시다. 이변은 t가 나오고 k는 다 없어지겠죠? 분모는 2t 빼기 t제곱 분자는 t제곱이 남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한 개 날려주고 정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너가 맞나? 마이너스 쇽쇽 t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t는 1 또는 0이 될 텐데 t가 0이 돼버리면 여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t는 0이 될 수 없고 t는 1이 되겠네요. t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 대입하면 좌변이 0 돼버리죠? t는 1이고 대입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는 자연상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고 19번.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에 대하여 세타가 3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일단은 세타가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했을 때 xy 좌표를 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x는 a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y는 b 탄젠트 세타. 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3분의 파이 대입해 보시면 이게 이제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원래 코사인 2분의 1이니까 역수시하면 2가 되겠죠? 2의 2가 됩니다. 2. 콤마 여기 3분의 파이 들어가면 루트 3이죠? 루트 3 b가 나와요. 요 점을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인 걸 찾아야 되니까 너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각각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시컨트 세타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탄젠트 분의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이었죠. 이렇게 서로 나눠준 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 거고 사실 우리는 너랑 수직인 거를 구하는 거니까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는데 일단 시컨트 한 개 없애주고 그리고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세타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a 사인 세타 분의 b가 나온다는 거지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b 분의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인 세타에 이제 루트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b분의 루트 3
A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기울기도 구했고 한 점도 구했고, 그러니까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y는 마이너스 2b분의 루트 3a x 빼기 2a 더하기 루트 3b, 너와 요 주어진 직선이 같은 거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x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 a, b 값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였다. 27번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y라는 어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x, y 절편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뭔가 일정하게 나오나 봐요. 그죠? 일정하게 나오니까 문제를 냈겠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1, 여기 위의 점 x1, y1인데, 일단 x1, y1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성립해야 되는 거죠. 너는 1. 두 번째는 너를 이제 미분을 해서 갖다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을 해보시면 얘는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분의 1씩 나오고, 똑같죠. 2분의 1에 y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y 프라임이 나옵니다. 는 0. 이렇게. 자, 요거를 넘겨서 나눠서 y 프라임을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너분의 너인데 y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x분의 y에 그냥 2분의 1승인 거죠. 이렇게 너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다가 x1, y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바로 쓸까요? 이렇게. 요게 이제 너의 기울기가 되더라.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써주시고 너의 2분의 1승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자, 마지막에 xy 절편을 구하고 싶은데 xy 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 들어간 게 y절편, y에 0 들어가서 x를 구하면 x절편이 나오겠죠. x에 0 넣어보시면 너랑 이제 곱해지면서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의 2분의 1승인데 너도 2분의 1승이죠. 그럼 x1에 y1에 2분의 1승 플러스 y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는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인 거니까 넘어가서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고 x1을 더해주면 되죠. x1 더하기 y1 곱하기 누가 곱해지면 되냐면 요거의 역수가 곱해지면 됩니다. 뒤집어서 곱하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x1, y1에 2분의 1승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둘을 서로 더하고 싶은 거지. 자, 너를 더해 주시면 정확히 뭐가 되냐면 x1 더하기 2배의 x1, y1의 2분의 1승 더하기 y1이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는 사실은 누구의 제곱이냐면 x1의 2분의 1승과 y1의 2분의 1승의 합의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얼마였냐면 1이었죠. 답이 그래서 1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이구나. 넘어가서 31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t에 대한 문제이고요. 합성을 했죠. 합성을 했고 마지막에 우리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매개 변수와 합성함수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먼저 y는
fx라는 관계에 있을 때 x를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y를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대요. 사실은 요 매개변수 형태는 굳이 매개변수 미분을 안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매개변수라는 t를 굳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t를 x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빼기 1이라고 바꿔주면 너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1에 마이너스 2승, 즉 x 빼기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fx가 구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매개변수 미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x가 이제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gx는 합성함수 f 합성 fx 그럼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0,g0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g'0을 알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냥 자, 0 넣어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일단 나오고 걔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요건 쉽게 구했고 그 다음에 g'0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보시면 g'x는 f'의 fx 곱하기 f'x 자 이런 식으로 즉 g'0이라는 거는 f'의 f0인데 f0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f'0인 거죠. 이렇게 요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되네요. 자 f'x를 구해봅시다. 얘를 미분하시면 f'x는 얘는 x-1의 마이너스 2승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와서 2가 되고 x 빼기 1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마일과 0을 대입해 주세요. 마일 들어간 거는 2 곱하기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 3승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0 들어간 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승이 역시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나왔고 끝났죠. 그죠? 답은 2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고 36번까지 단기 특강인 걸 감안해서 사실 숙제가 되게 적은 겁니다. 그죠? 한 번 수업에 30 몇 문제, 40문제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숙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다음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 넓이가 최소일 때의 P의 X좌표를 구해봐라. 이런 상황적인 것들은 수투에 등장을 하는 형태였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 놓고 이 두 점과 이 위에 한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것과 평행한 접선을 찾아서 그 접점일 때가 이 넓이가 최소였죠. 왜냐하면 이 평행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바로 여기거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그게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가 최소가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최소인 거죠.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너는 평균 변화율 3분의 8이죠. 그러니까 너를 미분해서 3분의 8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2의 x승 미분하시면 여전히 2의 x, t라고 바꿀게요.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에서 그것의 역수를 뺀 거니까 그게 3분의 8이 나온다는 거는 너는 정확하게 3이 나오면 되죠. 이렇게 3에서 3분의 1 뺀 거죠. 2의 t승이 3이니까 t는 ln 3이 되겠다. 이런 문제다.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거 수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제 미분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프에 대한 어떤 판단들,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방정식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았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또 어차피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확인은 해야 돼서 방부등식 할 때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죠. 어쨌거나 도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원인데, 도함수 활용 첫 번째 시간에는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였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라든지 방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난이도가 수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관찰하셔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수투는 다항함수 기껏해야 3차, 4차 함수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되죠. 미적분은 그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합성되고 곱해지고 나눠지고 굉장히 변형이 다채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함수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자주 나오는 흔한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미적분 문제를 충분히 많은 문항을 풀다 보면 또 이런 종류 함수가 나왔네, 또 지수함수에다 곱한 게 나왔네, 지수함수에다 곱한 형태는 주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그걸 어차피 지금 여러분한테 줄줄줄 써가지고 암기를 하라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많은 문항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적으로 체득이 돼야 됩니다. 미적분은 여러분이 수투를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여태껏 수투를 한 거에 비해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적은. 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증감, 두 번째가 함수의 극대극소, 세 번째가 함수의 오목, 볼록, 그리고 끝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 앞선 이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증가감소의 정의, 극대극소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수투와는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도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럼 이제 미적분스럽게 조금 다른 요소는 뭐가 있느냐? 먼저 오목 볼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극대극소를 조금 색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수투와 동일하다.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다. 먼저 함수의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 이거였죠. x1보다 x2가 크면 너희면 함수 값도 더 크다 혹은 더 작다. 이쪽이 이제 증가였죠. 증가.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았고, 같은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만 같아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였고, 극대극소는 원래는 어떤 주변값과의 비교를 하는 건데, 즉
어떤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주변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가 되는 거고 주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였어요. 이거는 정의 자체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수함수인 구간 같은 게 나오더라도 이런 점도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독특한 정의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f'x에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f'x가 0이 되더라도 그 점에서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그 값을 가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부호가 반드시 달라져야지만 그 값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수투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미적분스러운 이야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까지는 f'x가 존재하는 도함수가 존재하는 상황, 여기는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상황. 자,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f'a가 0이면서 f의 이계도함수 a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요게 되면 극소가 되고요. 요게 되면 극대가 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볼 필요 없이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식을 다시 한번 미분해서 걔를 대입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요 오목볼록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함수의 오목볼록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f'x, f 이계도함수의 부호와 관련되어 있어요. 너가 0보다 크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습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나와요. 이것이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 부분에선 감소하고 여기선 증가하죠. 하지만 아래로 볼록하죠. 이런 것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위로 볼록한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려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혹은 위로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이런 것들을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떤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볼록.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위로 볼록한 겁니다. 위로 볼록. 요거는 이제 미적분 교과서에서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미적을 풀면서 미적을 좀 엔간히 어려운 난이도까지, 깊이 있는 난이도까지 풀게 되더라도 생각보다 이계도함수를 구할 일이 잘 없습니다. 미적분 문제 중에서 한 20개 중에 한 개 있을까 말까? 이 정도의 빈도로 이계도함수를 구할 일이 있어요. 즉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더라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전후에서 부호 변화가 있나? 중근이네? 중근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겠네? 그냥 단일근이네? 부호 변화가 있겠네? 이 정도로 쉽게 판단이 된다고.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미분하고 다시 대입하고 부호를 판단할 일이 잘 없기는 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얘를 실전에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활용도는 다소 낮다. 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오목볼록에 대한 부호의 변화가 바뀌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요 부호 변화가 있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미적분의 이계도함수의 어떤 실근이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계도함수가 0이 되더라도 변곡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꼭 부호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마치 그 값처럼 f'x가 0이라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었듯이 이계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곡점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뭘 본다? 우리는 부호의 변화를 봅니다. 이 부분이 극대극소의 판단과 오목볼록에서의 변곡점의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변곡 접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변곡 접선은
출제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킬러의 되게 전형적인 형태로 변곡 접선에서의 어떤 특수성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요새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오목볼록에 대한 판단을 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만을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세 가지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 사이드로 같이 판단을 하는 도구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극한에 대한 판단, 점근선에 대한 판단, 어떤 대칭성에 대한 관찰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이쪽에서 흔하게 나오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볼 거냐면 여러 가지 그래프. 사실은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무수히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자주 반복된, 자주 출제된 형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이제 나아가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수함수 형태고요. 여기 있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거 63페이지를 좀 볼까요? 63페이지. 여기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리는 나름의 판단하는 순서가 있어요.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우는데 절대 변 앞에 써 있어요. 극, 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점근선이고요. 얘가 대칭성이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도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뭐 절편, xy 절편, 변곡점, 극값 뭐 이 정도인데 이 두 가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을 해서 증가감소 그 뿔마 해가지고 그 증감표 같은 거를 그려서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투를 조금 해보신 입장에서는 내가 3차 함수, 4차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들은 보통 비율 관계만 알면 쉽게 그리지 이거를 매번 미분을 해서 구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미분을 하지 않고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함수의 종류 자체는 되게 많은데 유리함수 많이 출제되고요. 유리함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x분의 a 뭐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다항함수가 서로 더해지거나 어쨌거나 다항함수끼리 서로 나눈 거를 다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항상 관찰의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뭐부터 관찰하냐면 대칭성부터 봅니다. 대칭성 보는 방식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관찰이 아닌 어떤 또 다른 x는 a에 대한 선대칭, 어떤 a, b에 대한 점대칭까지도 여러분이 나아가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만 현재는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얘는 어떤 함수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얘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인 곧 기함수가 되죠. 즉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0보다 큰 부분만 그려놓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대칭을 시켜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즉 0보다 큰 부분만 신경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에 대한 관찰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점근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얘는 점근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x가 뿔마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fx에서 gx를 뺀 값이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fx와 gx는 서로 점근선입니다. gx는 서로 점근한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지금 잘 보시면 이 함수에다가 뭘 빼주면 0으로 갈까요?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우리는 y는 x를 빼주면 이렇게 너에서 너를 빼버리고 x를 뭐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똑같죠. 뿔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 돼버리지, 그지?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렇다는 거는 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이 직선은 서로 점근하는 관계에 있다고. 사실은 이 점근선이라는 거는 직선이 될 수도 있지만 곡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x 제곱이 되면 이 자리는 x 제곱이 됐겠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점근선이 꼭 직선이라는 것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셔야 되고 우리가 함수끼리 서로 다가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얘가 너에 다가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가 너한테 다가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서로 가까워지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함수의 구조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특히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게 점근하는 게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 점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분모가 0이 되면 0으로 다가가면서 정의가 안 되죠. 그죠? 0을 대입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 x에다 0을 넣으려고 봤더니 분모가 0이니까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x를 0으로 한없이 다가가서 보내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가는 점근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점근하는 형태가. 분모가 0 되는 거 말고도. 또 뭐가 있겠어? 여러분이 배운 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뭘 배웠죠? 점근선 있는 함수 뭐 있어요? 유리함수 했잖아.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라서 점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수로그 함수. 그죠? 진수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진수가 0.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0이 될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다가갔죠. 기억하죠? 뭐 밑이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 지금 유리함수 했고 로그 함수 했어요. 하나 뭐 있게? 탈락? 누구 있게? 어떤 함수? 함수의 종류를 생각해봐. 점근선이 있는 함수. 무리함수 점근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그냥 x축이 점근선이죠.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래서 탄젠트 이 자리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점근선이 정의되지 않을 때 생기는 점근선들이에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점근선은 요만큼만 확인하시면 돼요. 즉, 내가 유리함수이면 0 되는 순간 있는지를 관찰을 하시면 되고 식에 진수 조건이 들어갈 만한 어떤 로그 함수가 섞여 있으면 진수가 0인 거 점근선 관찰하시면 되고 식에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 탄젠트 그 괄호 안에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나머지 절편, 변곡점, 극값 이런 거는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대칭선과 점근선까지만 딱 나오면 거의 여러분이 모양새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랑 y인 x는 서로 점근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얘는 점근선이 된다고 했으니 x는 0에서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뭘 그려주시냐면 y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인 x를 갖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죠. 그리고 점근선 주변에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 x가 0 플러스로 가. 그러면 이 값은 일단은 0으로 가겠죠.
얘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거는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x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죠? 즉 0으로 다가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점근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쪽으로 점근해야 돼요. 무한대 쪽으로. 뭐가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y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요 두 가지 중에서 x를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겠니? 당연히.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렇다는 거는 얘를 향해서 다가가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점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점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x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너를 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극값이 생기죠. 극소값이 생기죠. 얘는 미분을 해보시면 돼요. 미분해 보시면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 나오죠. 그치? 즉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가 1,2가 나와요. 자, 선생님은 요거 이제 절반을 그렸는데 요거 절반을 토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실질적으로 미분은 맨 마지막에 했죠.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여기서 굳이 살릴 필요도 없고 그림을 보아하니 변곡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봐도 없게 생겼지, 그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봐. 뭐 나오니? 2 x 3승 분의 1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순간이 없죠. 변곡점 자체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아래를 볼록하고 이쪽에서는 위로 볼록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해도 뭐 하루 종일 수업을 해도 충분히 되게 다양한 것들을 그려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얘는 우함수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y축 역시 그려놓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네.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서 점근선이 나오지는 않아요. 유리함수라고 해서 항상 분모가 0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없고 그 대신 이거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점근선이냐면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죠? x축이 점근선이네. 그러면서 얘는 항상 0보다는 어떠니? 항상 0보다는 큰 거 보이죠? 그죠? 0보다 크죠?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점근하기를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점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으로 향해서 다가가는데 0보다 큰 데서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가 그리고 우함수라는 거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니?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됐던 거 기억나요? 기함수는 0,0을 지나가죠? 즉 너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목세 미분법 가능하잖아. 그치? 실제로 미분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0,0 지나가지, 그지?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때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0에서 극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0,1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가 극대니까 요거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되겠죠. 요거를 대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대 주변에서는 위로 볼록하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극대니까 위로 볼록하죠? 요 점근선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하겠지. 우리가 점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점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어떤 순간이 생겨?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가는 반드시 변곡점이 있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미분을 해봐야 알겠지. 그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변곡점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겠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변곡점을 구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고 그거를 당장은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그려도 괜찮다. 자, 그렇죠. 그림 자체가 대칭이니까 오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 분모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놨는데 x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요거를 살짝만 비틀어서 x제곱 마이너스 1로만 바꿔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라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죠. 어차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함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근선을 보셔야 되는데 x축이 점근선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함수니까 y축도 그려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죠. 얘는 0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 그래서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자, 잡을 건데 이 상태에서 점근하는 요 주변을 잘 관찰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무한히 보내면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지, 그지?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 다음에 얘가 1 주변에서는 어떨까? 얘가 1 플러스로 가면 어떨까? 1 플러스로 간다는 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을 빼면 0보다 크다는 얘기,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죠.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랑 연결하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1 마이너스는 어떨까? 1보다 약간 작아. 그럼 얘가 제곱하면 1보다 약간 작죠? 약간 작은 것이 1을 빼면 0보다 약간 작죠? 0 마이너스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0, 어딜 지나가요? 0, 마이너스를 지나가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되지? 오함수니까. 그럼 이제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온다고. 전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여기다가 또 는 K 갖다가 긋고 또 뭐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한다든지 뭐 직선을 갖다가 또 얻는다든지 이런 짓을 많이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유리함수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분의 x 같은 것도 있죠. 얘는 이제 x가 되면 기함수로 바뀌게 되고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것들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봅시다. 156번 보시면 다음 함수가 밑줄 감소하는 구간. 구간의 증가 감소는 이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f'x를 구해 봅시다. f'x는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분모 미분한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찾고 싶은 거는 감소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자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정리해서 식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까지 크거나 같다요. 아이고 작거나 같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근이 아마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나요? 마일이랑 3. 그래서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억번 가능하고요. 디귿번 가능하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된다. 넘어간다. 157번 쉽지만 한번 해볼까요? 얘도 감소하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고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죠. 이걸 미분해서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 해가 마삼부터 1이 돼야 된다. 왜? 또 지랄이야. 응? 수업 때는 지랄 좀 하지 마. 응? 둘이 있을 때 하세요. 제가 부탁이. 짠. 자, 미분해 보시면 EX 곱해진 거 자주 나오죠. 요거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더하시고. 그러니까 X제곱 EX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자,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가 마삼부터 1인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x 마 1 x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3 1.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는 a 값은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58번 보시면 0부터 무한대, 즉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이 함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역시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고 범위가 0부터 무한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lnx 자체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lnx가 정의되는 전체 구간에서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역시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a 빼기 6이 나오죠. 자, 요것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실수 전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x 입장에서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양변의 x를 곱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죠. x를 이런 식으로 곱해서 원래 유리식이었던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낫겠죠, 해결하기가. 그 다음에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섣불리 판별식을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리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어차피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는 큰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별식을 써도 답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얘를 쪼개서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a 빼기 6 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그려지죠. 대칭축이 1에 있고 그러면 0일 때가 0이고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a-6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얘보다는 좀 아래로 이렇게 여기가 1 들어간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는 너가 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항시켜서 계산해 보시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죠.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가 있다. 넘어간다. 159번도 미분해서 간단하게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59번 해볼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감소 극대극소의 정의 같은 것들은 수투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미분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방정식을 얼마나 잘 방부등식을 처리를 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데,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변형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구간을 보는 건데, 일단은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도함수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미분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여기가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2x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증가하는 구간을 찾는 거니까 하나 갖다 0 찾아주시면 요게 이제 정리가 되죠. 얼마나? 아마 마이너스에 2x제곱 플러스 2 나오나? 이렇게 돼서 x는 마일부터 1까지 나오죠.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치면 마일부터 1까지 우리가 요게 이제 구간이 최대가 된다.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0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얘도 방금 158번과 좀 유사한데 주어진 요 함수를 잘 미분을 해서 찾아보세요. 범위도 역시 양의 실수 전체라고 나와 있고, 사실 여기서는 진수 조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ln x제곱 플러스이기 때문에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정의가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양의 실수 전체에서만 너가 감소하길 바란다. fx는 ax 빼기 2 ln x제곱 플러스 2까지.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범위가 x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감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보시면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인데 속미분을 해서 2x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분모로 가고 얘를 미분한 게 다시 이제 곱해지는 이런 구조였던 거 기억하죠? 요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는 x가 0보다 클 때. 요거를 만족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걸 그려서 풀어내는 방법, 즉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분의 2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요 양변에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유리식의 형태를, 유리식을 포함한 방부등식을 양변에 뭔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고 요 범위에서는 어차피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등식에다가 과감하게 곱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양변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a에 x제곱 플러스 2 빼기 2x 하나 갖다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a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해는 어차피 다 음수밖에 없네요. 요 녀석이 지금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너를 넘기고 a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요거를 이대로 관찰을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어때? y는 2x라는 직선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y는 2x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a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0,2a를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으면 a가 양수면 0,2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쨌거나 얘가 너보다는 그러면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a는 밑에 있어야 돼. a는 음수입니다. 음수. 마이너스 2x 아니에요? 응?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어디가 마이너스 x죠? 아, 여기가 플러스구나. 이런 삐로리. 미안. 여기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그릴게요.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를 왜 마이너스로 썼지?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a가 양수가 되면 너보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 안 맞죠. a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경계가 되는 순간은 정확하게 너랑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되겠죠. 이때가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양수가 되면 이제 위로 볼록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때를 잘 찾아주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아니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셔도 됩니다. 요거를 그려도 된다. 근데 요거 접하는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접점 t라고 놓고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판별식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서 a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a는 0에서 판별식을 써줍시다. 그러면 얼마 나오지? 1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a는 음수니까 a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고요. 요거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좋긴 좋습니다.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리면 쟤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 점근선 있죠? x축 점근선이고 그리고 기함수 되는 거 보이죠? 원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점근을 하는데 무한대로 보내보게 되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부호가 음수라는 거야. 부호가 음수라는 거는 밑에서 점근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점근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요 극값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얘를 미분해서 찾을 수도 있고 사실은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산술기하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같을 때, 즉 x가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 이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 2루트니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큰 이 범위에서 a는 이런 식으로 너보다는 작거나 같다. 너가 최대다. 이렇게. 요거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이거 정리해서 판별식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뭐 요거 이제 극값을 찾으면 되니까 산술기하로 하기 싫으면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셔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161번. 확실히 이제 그래프 들어가면서 조금 어렵죠. 그죠? 미분하는 부분도 좀 어렵고. 자, 열린 구간 0부터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fx의 그래프에 대하여 이런 거 합성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f 합성 f4가 2인가? 얘는 쉽죠? f4는 2, f2는 4. 그러니까 f 합성 f4는 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 f 합성 f 프라임의 3인데 그럼 f 합성 f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의 f인데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f 프라임의 3인 거죠.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고 싶은데 자, f3이라는 값은 어디쯤에 있죠? f3은 2와 4 사이에 있죠. 그죠?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에 f'3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음수죠. 감소하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서 f'은 역시 음수지. 2부터 4까지는 감소하니까. 그래서 요만큼도 음수예요. 둘을 곱해보면 0보다는 큰 게 맞죠.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fx는 4부터 5 사이에서 증가할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자 변화하는 범위가 x 입장에서 먼저 변화하는 거지 x가 4에서 5까지 변화를 하게 되면 fx는 어떻게 변화할까? 4일 때가 얼마예요? 2에서 5일 때가 5까지 변화하죠. 이 2부터 5까지 변화하는 것이 f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가 들어가면 f2가 4가 되고 5가 되면 얼마? f5가 5죠. f5가 5. 그럼 5까지 가는데 문제는 4에서 5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2일 때 4였다가 4가 되면 2가 되지. 그래서 여기 2를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4에서 2를 거쳐서 5로 가게 되죠. 변화 자체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넘어간다. 162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극대극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다.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fx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고 우리가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먼저 구해봅시다. f'x는 목세 미분법을 하면 분모는 항상 제곱이 되기 때문에 0 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자가 0이 되는 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미분해보면 너미분너 x제곱 2x 더하기 10 빼기 너미분너. 그러면 x 빼기 3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분자를 계산을 해줍시다. 너는 마이너스의 x제곱, 그 다음에 x가 여기가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6 됩니다.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 6 되네요. 플러스 10 6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2, 3 이렇게. 너는 0인 거죠? 는 0.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2랑 8로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맞나? 2가 되는 게 맞나? 마이너스 2 아닌가? 그죠? 마이너스 2랑 8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랑 8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분자를 잘 보시면 얘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어, 그지? 마이고 8이고 2차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그 두 실근에선 반드시 부호가 달라져요. 부호가 달라지는 게 왜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고 꼭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부호가 달라지면 무조건 그 값을 가지니까 얘네가 극대극소가 된다. 그 중에서 마이너스 2가 극소가 되고 8이 극대가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랑 8 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너네가 해봐라. 넘어간다. 163번.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리함수에 대해서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거의 그냥 미분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에 4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는 0.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있지. 그래서 4x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이제 굳이 왜 써놓냐면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양변을 제곱을 한다든지 하는 연산을 할 때 얘가 음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넘겨서 계산을 해줍시다. 자, 그럼 2가 되고 그럼 이렇게 되나? 1은 2, 4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어차피 그러면 얘가 1이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만큼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로 바꿔주고 양변을 마이너스 2승을 합시다. 마이너스 2승 하면 이렇게 되겠죠. x값 나오죠? x는 4분의 5가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원래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4분의 5일 때가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원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보려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거나 혹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해서 관찰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x-1이 4라는 거를 주어지는 원래 함수 있잖아. fx 너는 x 빼기 루트 4x-1 자 요건데 여기다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오고 4분의 5 나오죠. 요게 얼마냐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지, 그지? 응? 어디가? 요거? 얘가? 얘가 3인데? 왜 4는 건데? 뭘 말하는 거죠? 자, 아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요거를 만족하는 적당히 다른 거를 하나 넣으시면 돼. 좀 충분히 큰 수를 넣어보면 x가 충분히 커서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얘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fx는 무한히 발산하겠지, 그지? 그렇다는 거는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보다는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얘는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도 된다. 어차피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164번 바로 1, 2번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극대극소 있으면 둘 다 구하시고 극대극소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생아 왜? 미분해서 자, 해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너미분 곱하기 너미분 곱하기 너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2x 마이너스의 x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근을 구해보면 x는 0이랑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0일 때가 극소가 되고 2일 때가 극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극대값이 극소값보다는 크죠. 근데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 오히려 작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렸던 x 더하기 x분의 1 기억하니? 이거 잘 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얘가 극소죠. 여기가 극대죠. 보시다시피 어때요? 극소가 오히려 극대보다 더 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0이랑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0 들어가면 0 나오나요? 2 들어가면 2의 제곱분의 4가 나오죠.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너가 극대가 되는 거죠. 0이 극소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면 1 마이너스 너 미분 너 ln x죠.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죠. x는 자연상수 2가 나오는데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요게 이제 극소일까 극대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요 그래프의 부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감소한 함수죠. 마이너스 ln x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딘가 실근이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것이고 극대가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2, 여기가 1, 2분의 1 이렇게 생긴 얘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자주 나오는 그래프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5번은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지수 부분이 조금 다르죠. 지수가 2의 2x승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많이 미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수투 같은 것들은 좀 쉽게 가고 간단하게 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미적은 기본적인 어떤 미분을 통한 계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연산의 숙련도, 정확도, 빠르기 굉장히 중요해요. 수투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투는 꼼수가 많죠. 비율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적은 그런 게 없이 정직하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처음부터 바로 f'x를 구해볼게요. f'x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보면 2x 플러스 a 더하기 지수 2에 2x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ax 빼기 5까지 너의 2의 2x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한 번에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소리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a 2배에 4 빼기 2a 빼기 5는 0. 계산해 보시면 a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3a 너가 마사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요? 그죠? 이렇게 나오네.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a 값을 구했고 얘를 다시 대입해서 도함수를 구해줄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x제곱 더하기 너가 마이너스 2니까 요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더하기 너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12 되나요? 이렇게 생겼네. 요게 그래서 이제 아까 4에서 근을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던 거죠. 요거 이제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고 플러스 3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이게 바로 또 다른 극소가 되는 x좌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극소값이 나오겠죠. f3은 대입해 보니까 9,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에 2의 6승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166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는 a 더하기 lnx 더하기 x분의 b라는 함수가 x는 자연상수 2에서 극소값 4를 갖는다고 합니다. 극소면서 4를 갖는 거죠. 그랬을 때 a, b를 구해보자. 일단은 식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f 자연상수 2가 4가 돼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f' 자연상수 2가 0이 돼야 되죠. 요거를 대입을 해서 구해줍시다. 해보면 f2는 a 더하기 2분의 b는 4. 요게 나오는 거고 f'2는 미분하면 x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b거든. 그럼 x분의 a니까 2분의 a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b니까 2의 제곱분의 b는 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b의 곱을 구해봐라. 거의 다 했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a는 2분의 b가 나와요. 이렇게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2a가 4니까 a는 2가 됩니다. 당연히 b는 2가 되죠. 왜냐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래서 너는 4, 2가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67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67. 극대극소 되는 점을 잘 찾아서 AB라는 직선을 구해주시고 탄젠트 값을 구해봐라. 탄젠트 값은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해봐라. 그래프는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여기가 0. 왜냐면 0에서 중근을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남아요. 해볼게요. 요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y'은 일단 요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가 곱해진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x제곱, 아이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즉 요거의 두 근이 바로 누구냐면 0과 2가 됩니다. 그러면 2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2의 제곱분의 4 나오죠? 아까도 나왔죠? 2의 제곱분의 4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과 너가 이루는 각도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데 너의 기울기는 너분의 너가 되겠죠. 2의 제곱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괜찮죠? 넘어갑니다. 168번. 자, 다음과 같은 함수 합성이 되어 있죠. x분의 sin lnx. 너가 극 대값을 가지는 x 좌표를 자견수부터 a1부터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겠대. 그때 ln a1부터 a4까지, a8까지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요게 극대가 되는 좌표를 찾는 건데 단순하게 극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극대가 되는 순간을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즉 미분을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미분한다는 것까지는 동일하겠죠. 사인에 안에 lnx 있고 x로 나누고 있고 자 정의 자체는 x가 1보다 클 때 정의가 되는데 x가 1이 들어가면 이게 0이 되죠. 즉 lnx는 1보다 클 때는 0보다 이제 크게 되고 사인이 이제 0보다는 각도가 0보다 클 때 이 부분을 보는 거고 그럼 도함수를 구해 봅시다. f'x는 분모의 제곱 너미분 곱하기 너 코사인 lnx 속미분 x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너미분 너 사인 lnx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다시피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이제 0이 나오는요.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에 요 ln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코사인 t는 사인 t.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탄젠트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즉, 요 탄젠트 값이 1이라는 거는
lnx 입장에서는 lnx가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4분의 파이에다 파이씩 더할 때마다 탄젠트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lnx가 되어야 하는 요 는 0을 만족하는 해는 언제냐면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5파이일 때, 4분의 9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사인과 사인이 만나는 거를 말한단 말이야.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사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5파이고 여기가 4분의 5파이죠. 우리가 lnx라는 게 정확히 4분의 파이가 될 때는 x 입장에서는 x는 2의 4분의 파이인 거고 2의 4분의 5파이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2의 4분의 9파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그럼 과연 이런 것들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극대가 되는 순간들을 찾고 있는데 극대는 그러면 언제일까? 이런 곳일까? 이런 곳일까? 둘 중에서 당연히 이쪽이 돼야 되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극대인데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더 컸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코사인보다는 이제는 사인이 더 큰 거죠. 그래프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더 크죠. 4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코사인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극대예요. 4분의 5파이는 극소가 됩니다.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순간들이구나 를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한 미분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에 대한 처리도 좀 능숙하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ln a1부터 a8까지. 그러면 처음이 요거고요. 그 다음이 요거고 이런 것들을 쭉 더해 나가는데 파이씩 커지는 거는 보이지 어차피 ln을 취한다는 거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지. 8개 더하는 거지. 4분의 파이 4분의 9파이 그러니까 2파이씩 더해지는 거예요. 2파이씩 4분의 17파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8번째는 여기다가 2파이를 7번 즉 14파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4분의 14니까 57파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혹시 맞는 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너 더하기 너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가 8개 즉 둘이 더하면 4분의 58인데 나눠주면 29인가? 그죠? 그러면 4분의 29 파이 곱하기 8개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답은 58파이가 나오죠?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16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으이차. 미분해서 0 되는 건 일단은 구해 보시고 근데 선지를 보니까
A가 특수각이 아닌 것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죠. 코사인 A가 특수각의 값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는 A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A 값은 안 나오지만 그 대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코사인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각을 줘야지만 특수각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중에 하나만 주면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값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수함수는 분수식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연산하기가 수월하다고 했죠. 목세 미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목세 미분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이 좋아. 곱의 미분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f'x는 자, 요거를 먼저 미분하고요. 뒤에 게 곱해지겠죠? 근데 어차피 뒤에 걸 미분하는 과정에서 2의 2x 마이너스 2x가 동일하게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묶어낼 예정이니까 속미분한 마이너스 2랑 너랑 곱한 마이너스 2 sin x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 한 건지 알죠? 너미분 너, 너미분 너 이렇게 한 거야. 써줄까? 한 번만 써줄게. 너네 미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왜? 너무 무시해? 아니야. 무시해도 돼. 누군가는 왜 이거지? 물어본다고 또. 저번에 지난 시간에 받았던 질문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합친 거야. 얘랑 얘랑. 요거를 머릿속으로 합친 거야 그냥. 이 부분만. 요거만 차이가 나잖아.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잖아.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어차피 얘로 묶는다고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극소가 된다고 했으니 어쨌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언제가 극소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요 함수를 간단하게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2sin x라는 함수는 2까지 가야 되죠? 마이너스 2까지 와야 되고 그러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요런 데도 점이 있고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극소가 되는 거를 찾고 싶어. 극소라는 거는 코사인이 더 작았다가 그러니까 코사인이 더 커지는. 그럼 처음에 코사인이 더 작은 쪽은 바로 어디 있냐면 요 부분이죠. 여기를 보시면 코사인이 2sin x보다는 더 작고, 즉 뺀 게 음수가 나오고 너를 경계로 해서 코사인이 더 커지면서 양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A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A라는 건 일단 찾았어.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주면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젠트 A가 나오죠.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1이고 넘어가면 2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인 거지. 얘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탄젠트 A 값이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럼 이 지점의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값은 2대 1대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가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하나 차이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극소라는 거는 어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각도 A가 파이보다는 좀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의 부호라는 것이 양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 값은 보시다시피 음수예요. 이쪽에 코사인 값 음수죠. 지금 현재. 여기가 양수고 음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의 루트 5분의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는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변곡점과 함수의 오목볼록 남았고요. 뒤에 그래프 좀 그리는 거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변곡점까지 다 하고 조금 쉬었다가 확인학습합시다. 자, 변곡점과 목볼로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3차 함수를 봤을 때 2,2가 너의 변곡점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사실은 3차 함수의 변곡점은 우리가 두 번은 미분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모든 근의 합에다가 3으로 나눠주신 게 변곡점의 x좌표이기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이 2라는 거는 모든 근의 합이 6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닌데, 자, 변곡점은 이런 대칭성을 뜻하죠. 여기가 2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너 더한 거는 너의 3배예요. 그지? 즉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모든 근의 합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 값을 손쉽게 마이너스 6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b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b 값은 뭐 그냥 대입하면 나온다. 왜? 8 더하기 마이너스 24인가? 2,2 지나가야 되죠? 더하기 10 플러스 b는 2 이렇게 된다. 나오겠죠? 다음에 171번. 제가 왜? 차차차. 그 다음에 다음 함수 중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킨 거를 골라봐라. 자, 요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f 2분의 a 플러스 b 너와 2분의 fa 플러스 fb. 사실은 얘는 미적분을 하기 이전에도 다른 데서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수원수투 뭐 공통수학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요 수상화 가릴 것 없이 다 나오는데 얘는 중점에서의 함수값이고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죠? 그렇다는 건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은 얘야. 여기 f 2분의 a 플러스 b야. 근데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야. 얘가 바로 누구냐면 2분의 f a 플러스 fb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에 있다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함수값 쪽이 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개형은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라는 거예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아래로 볼록한 걸 의미하고 이 아래로 볼록한 표현은 이계도 함수 입장에서는 0보다는 크다 작다. 얘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에요. 요걸 찾으시는 거예요. 다 됐죠? 그럼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요거 두 번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 너네 2의 마이너스 x승 그릴 줄 알아 몰라? 어떻게 생겼어? 이거 아니야?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해야 하네. 이거 꼭 두 번 미분해봐야 알아?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괜찮죠?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릴 줄 알면 돼. 니은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하지 않잖아.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꼭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그림 그려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디귿번도 어때? 어떻게 생겼어?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 lnx를 어떻게 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지. lnx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언제 두 번 미분하고 자빠졌어? 이거 두 번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으면. 리을번은 어때? 4차 함수인데. 요거는 그대로 그리긴 좀 어려우니까 두 번 미분을 해봐야 되죠. 근데 딱 보니까 어때? 4차. x4승은 두 번 미분하면 그냥 2차가 되고 뒤에 1차 이하는 0 돼버리고 2차는 상수가 되겠지. 그 상수가 심지어 양수야.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사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너를 만족을 한다고. 정작 리을번 말고는 다 미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7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72번. 변곡점을 구해서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해봐라.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된 점을 찾고 거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괜찮아, 카메라 안 나와요. 앉으세요. 사실 나왔을 것 같아요. 괜찮아. 태영이는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완전 아빠다. 그래? 원래 딸이 아빠 많이 닮나 봐. 그래서 제가 첫째기 때문에. 둘째는 누구 닮았는데? 외동인데. 응? 외동. 근데 네가 첫째를 장난하나? 그러니까 외동은 또 약간 첫째와는 다른 범주 아닌가요? 외동은 그냥 외동이기 때문에. 응? 잘 구해지나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고 그리고 그때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고 부호 변화 있겠지, 그지? 그때 x좌표를 구해서 다시 도함수에다 대입하고 근데 x좌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셔야 한다. 근데 보니까 특수각이 나올 것 같죠, 그죠? 왜냐면 파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자, 해보겠습니다. fx 한 번 미분해서 f'x 구해볼게요. 너는 2x 2 아이고 코사인 2x 요거 나오죠. 어차피 기울기 구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두시고 이계도함수 구해줍시다. 2 더하기 요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속미분하면 2가 또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4 사인 2x가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0이 되는 거를 구하시면 되는데 사인 2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정확히 한 주기죠. 한 주기.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그러면 요게 이제 0이 되려면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면 되니까 요거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사인 함수는 언제 2분의 1이냐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인데 요게 이제 파이가 됐다는 거는 전체 가로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12분의 파이와 12분의 5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각각 얘네를 넣어주시면 돼요. x는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얘네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도함수에다 넣으면 이제 각각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보니까 2x 쪽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인데 2x니까 파이가 되겠죠. 파이 더하기
다음에 요거 여기다가 넣으면 코사인 얼마 나오냐면 6분의 파인데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두 배 하시면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요거 12분의 5파이를 갖다가 넣으면 얘는 6분의 5파이가 나오는데 코사인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없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된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답은 2번에 있다. 됐죠? 그 다음에 173번 어렵지 않을 것 같죠? 174번 해보세요. 174번 참고로 175번이 어렵습니다. 나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175번. (17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너의 변곡점이 y는 2x-5에 있다 그랬죠.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두 번을 미분합시다. f'x는 2 ln ax 곱하기 속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속미분을 하면 얘는 사실은 ln a 더하기 ln x예요. 그렇다는 거는 요건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죠. 한 번 더 미분합시다. 2는 앞으로 꼬집어 놓고 x분의 ln ax니까 x의 제곱 분의 자 ln a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ln a 더하기 ln x죠. 너미분 곱하기 x니까 1이죠. 마이너스 ln a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변곡점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소리고, 즉 ax가 자연상수 2가 돼야 되고 x는 a분의 2가 됩니다. 자, 요거를 원래 식에다 다시 대입해 주세요. 요게 자연상수 2니까 요게 지금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얘는 a분의 2, 1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175번 풀고 그래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풀어보세요. 요 유형 중에서 이런 문제 중에서는 꽤나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요거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던 요 자연상수의 정의와 관련된 형태가 나옵니다. 왜 자연상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변곡점을 두 번을 미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참고로 얘는 딱 깔끔하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나올 수가 없죠. n승이기 때문에 n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관계식만 잘 찾아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n 제곱 x
일단은 두 번 미분해서 는 0 되는 것까지 찾아보세요. 그 x좌표를 뭔가 뭐 a라고 놓는다든지 t라고 놓으셔야 될 거고, 그럼 그 식을 다시 우리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y는 sin n승 x인데 이걸 한번 미분하면 y'은 n sin n-1승의 x 곱하기 코사인의 x가 됩니다. 얘는 뭐 어렵지 않죠. 한번 더 미분할게요. y 이계도함수는 자, n은 밖으로 끄집어 놓고 요거 곱의 미분법 하면 되겠죠? 너미분 너미분 n-1의 사인의 n-2승 x 곱하기 코사인 x는 누구냐면 얘를 미분한 거에서 만들어진 거고 얘를 곱하는 데서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얘를 미분하고 얘를 곱할 건데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사인 n승 x가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0이 되고 싶고 범위 자체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좀 묶을 수가 있죠. 사인의 n-2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사인의 n-2승 묶으면 n-1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얘를 얘로 묶으면 요게 남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x 오타 팔먹었어.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범위에서는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x 좌표를 편의상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그 값을 변곡점을 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알파라고 놓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고 얘를 이항시켜주면 n-1이 바로 뭐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 알파가 나와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루트 n-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알파 값을 어차피 알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변곡점의 y좌표라는 거는 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즉 an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냐면 사인의 n승 알파인 거야. 그지? 근데 내가 탄젠트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을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탄젠트가 루트 n-1이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대 루트 n-1이 되면 여기는 루트 n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 사인 값은 너분의 너죠. 이렇게. 그러니 사실 an은 누구냐면 루트 n분의 n-1 전체에 요거에 n승을 하시면 돼요. 이제 an. 그죠?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2분의 n으로 바꿀 수 있죠? n 분의 n 빼기 1에 2분의 n승이 됩니다. 잘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서 요 밑이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가죠. 즉 어떤 형태냐면 1의 무한대승꼴이에요. 그렇다는 건 요거는 자연상수 2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상수 2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변형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더하기로 바꿀게요. 1 빼기 n 더하기 그러면 n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요거의 역수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n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n 나눠주고 2분의 n 써주고 이 부분이 따로 수렴하고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지? 요게 정의상 자연상수
이 예정이. 이렇게. 어렵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것 이제 종합적으로 쓰이는 내신 같은 데 사실 되게 잘 나올 만한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